여러분은 왜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좋은 종목을 못 골라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자체가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지, 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투자할수록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월급은 잘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집값도 부담스럽고 노후 준비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투자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저축만 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행 금리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은 주식, 코인, 미국 ETF, 해외 투자까지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욕망부터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를 켜면 하루 만에 몇 배 오른 종목이 나오고 SNS에는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투자 실력을 키우기 전에 조급함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결국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사람들은 흥분해서 더 많이 삽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 때문에 손절합니다. 즉,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파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괜히 욕심 부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국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수익은 작게 확정하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은 빨리 팔고 손실은 끝까지 버티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인간은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100만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손실을 외면한다고 손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업이면 결국 다시 오르지 않나요? 물론 다시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회복 과정에서 이미 멘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되면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밤마다 주가를 확인하게 되고 뉴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하면 다시 떨어질까봐 급하게 팔아버립니다. 결국 긴 시간 버티고도 수익은 거의 못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 금리, 전쟁, 경기 침체 같은 변수들이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공포가 오면 도망가고 욕심이 생기면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투자에서는 그 본능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비투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빨리 올라타야 하나? 이번에는 진짜 기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빚이 들어가는 순간 투자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투자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빚을 쓰면 기다릴 자유가 사라집니다. 주가가 조금만 급락해도 강제 청산 압박이 들어옵니다. 결국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가장 싸게 팔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빚투 자체가 문제의 시작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잘못된 매매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구조가 먼저 존재하고 빚은 그 결과를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가속장치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 과잉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알면 투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반도체 전망이 좋다고 하고 점심에는 미국 금리 공포가 나오고 저녁에는 중국 리스크가 터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예측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내가 맞출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과잉 확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투자는 종목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살지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팔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때는 몇 시간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팔 때는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오르면 불안해서 팔고 빠지면 희망 때문에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매도 기준입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몇 퍼센트 빠지면 무조건 팔겠다. 얼마나 올랐을 때까지 들고 가겠다.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손절 기준을 정했다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종목도 너무 빨리 팔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 오르면 팔고 마이너스 30%는 버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손실은 짧게 끊고 수익은 길게 가져갑니다. 바로 여기서 장기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게 기록입니다. 언제 샀는지, 왜 샀는지, 손절 기준은 얼마인지 적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번에는 예외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감정보다 원칙을 다시 보게 됩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좋은 종목 찾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에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무너집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정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사람들의 공포와 욕망도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종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 자체가 투자에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살아남으려면 본능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르는 종목은 쉽게 팔지 않고 손실은 빠르게 인정하고 기준을 만들고 기록하고 감정 대신 원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 감정대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으로 투자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크게 후회했던 투자 실수는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